예,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일요일. 자, 주말 동호부 시간의 오프로입니다. 자, 날씨가 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자, 푹 쉬고 계시고, 연말 분위기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생각보다 좀 덜 나서, 진짜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했죠. 예, 롤컷 하면서 우리나라 1등 했지만, 여기 위에도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정말 좋았던 화랑장이잖아요. 얼마나 수익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많이 힘들고 선별돼서 집중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제가 오늘 주제는 산타랠리. 좀 늦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연말 연초까지 가는 게 산타랠리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단기 조정장이어서 박스권 바닥을 잡기 위해서 면밀히 봤죠. 이슈도 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이제 코스닥,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얘기를 또 드리면서 기본이니까 한번 내용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도 그렇지만 글로벌적인 되게 큰 광범위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부분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들어보시면 제가 봤던 부분을 꼼꼼히 다 적어놨기 때문에 지어놔서 정말 사이클 잘 타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죠. 자, 오른쪽에 띄워놓은 거는 간만에 제가 코스닥에 한 2, 30년 이제 일봉을 쭉 띄워놨는데 여기서 한번 사이클을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오늘 드릴 내용은 뭐냐면 자, 미국 시장도 별별 얘기 다 있었죠. 11월달 빠질 때 닥터 둠도 많았고 AI가 과체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저 레벨업이다. AI 버블은 오지 않는다 얘기 드렸지만 그 사이 분명히 변화와 확장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성장 원인 정책 수급 항상 주식 볼 때 기본이지만 저 고밸류예요. 물론 프리미엄 있죠. 전 세계 1등이지만 그 부분이 올해 초와 함께 내년도 여기서 시장 분사가 좀 되면서 글로벌적인 자금 흐름이 있다 봅니다. 아주 스마트한 시장의 조율이라 저는 봐요. 흔드는 게. 우리는 글로벌 자산 배분 모드, 분산 투자 얘기를 꾸준히 드리면서 우리나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어떤 자라를 보고 놀랐던 소뚜껑이었지만 BOJ 잘 넘어갔어요. 시장보다는 우리는 조금 덜 걱정했지만 잘 무난히 끝났고, 특히 또 역대로 거래대금이 쏠렸던 투기성 자금이 좀 많았던 이 만기일도 잘 끝났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덜 올랐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바이오 플러스 로봇으로 많이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수급과 모멘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항상 힘드시지만 우리는 큰 흐름 따라가면 남들보다 더 탄력 있게 수백억 뭐 더블 파동을 얘기하면서 4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자, 바이오 로봇 엔터 이쪽에서 선별 집중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 꾸준히 매일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번째 가장 기본인 박스 미장. 아직은 저는 박스라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바뀌는 그런 내용들을 선별해 드릴 거고, 네 가지 기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게 참 잘 만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에서 딱딱 섹션별로 챙기면서 특히나 그 중에 유동성이 좋아요. 유동성이 정말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강조 드릴 겁니다. 여기 또 넘어가면 내년에 올해 마치면서 내년 전략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제 4년간 안 죽게 봤다가 얼마 전에 완전히 확 뷰로 바꾼 일론 머스크와 이게 가장 중요한 샘 알트만 얘기도 군데군데 넣어놨어요. 자, 작년까지 정말 안 좋았죠.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다가 올해 우리나라 정책 바뀌고 정부 바뀌면서 슈퍼 반도체와 함께 외국인이 전격적으로 돌아왔던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바뀌었어요. 이 파동이 분명히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 정책이 나오면서 1차로 천스닥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중들이나 이쪽은 늦게 따라가요. 하지만 그 빅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5,000피도 물론 4,500 먼저 보지만 코스닥 5,000피에 대한 얘기까지 사이클 차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뭘 사고 팔래? 여기서는 항상 이제 종목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매일 파트 2에서 주도 섹터 리포트를 오늘 한번 정리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4년 차잖아요. 우리 10년 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년 되면 이제 5년 차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챙겨주신 분이 많으셔서 이번에 제가 연말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연말 이벤트를 좀 소소하게 할 예정이에요. 뭐 댓글 이벤트 같은 건데 그 내용도 그 마지막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25년간 한 번도 주식을 떠나지 않았고요. 특히나 수급과 사이클을 잘 타기 위한 이쪽 방면에 우리 빅스윙으로 유니크한 채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번의 큰 깡통을 잡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개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수유방한 다음에 이번에는 공격, 특히 주도적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과 함께 4년 제투브로 매일매일 같이 성장하고 있다 봅니다. 정말 이럴 때도 같이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요일 미장은 어쨌든 올랐어요. 제가 이제 그 게시판 올려드렸지만 단기 조정 후에 BOJ 잘 끝났고 만기일도 막판에 좀 더 들어왔어. 제가 볼 때는 파생의 금액이 한번 싹 들어와서 한번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상당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박스 하단이 어쨌든 22,000 중반 정도에서 받치고 다시 잘 올라갔죠. 지난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주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또 보면 미국의 12월 10일이었나요? FOMC 끝난 이후에 금리를 내려줬잖아. 매파도 아니었고 매 비둘기였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단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업률 잘 났죠. 여기 또 마이크론 실적 정말 좋았어요. 슈퍼반도체 마이크론 잘 났지만 CPI 물가까지 보고 특히 BOJ 작년에 그렇게 많이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하루에 우리 200 지금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하루에 10몇 프로씩 빠졌거든요. 그런 이후에 올해 소뚜껑 또 그렇지 않을까 봤지만 경제지표 되게 안정적이었단 말이야. 또 미일 간에 그런 한번 겪었던 부분에서 우리는 잘 대처했다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도 미국과 일본 간에 금리 차다, 엔캐리다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하지만 급할 건 없이 내년에 한번 꾸준히 보는 BOJ. 자, 내만의 날이 제가 역대로 지난 분기도 그랬지만 역대로 7조 달러나 금액이 몰렸어요. 옵션으로 개인들이 많이 한다 그러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개인들을 약간 흔들고 털기 위해서 이 양방을 다 쓸 수 있는 기관들이 개인들을 더 많이 흔들고 매스컴이든 무슨 비관론이든 이런 변동성은 미국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내년 흐름의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잘 넘어갔어요. 자, 꾸준히 얘기 드렸던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매일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것만 조금 강조할 거예요. 자, 미국을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자 분석할 때, 자, 경기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부러지잖아요. 연착륙, AI 빅뱅이 분명히 되고 버블 밤은 아니지만 미국 자체에서 좀 분사가 되고 변화가 되고 있죠. 자, 트럼프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올해도 중요했어요. 올해도 각국의 정책이 정말 중요했고 트럼프와 이 통이 1년 차잖아. 1년 차니까 내년까지 저는 최소한 상반기 되게 좋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유동성 잘 안 챙겼을 수도 있지만 유동성이 정말 중요한 거는 2020년에 흐름 봤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살짝 다르지만 이 부분에서 합동장점 표현하면서 정시를 키울 수 있는 산타랠리 내년까지 초까지 볼 수 있는 흐름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면요. 자, 2.6% 뭐 말은 많았죠. 야, 지표도 안 나고 셧다운 때 조사도 안 되는데 뭐 2.6%냐 이런 얘기 했었지만 저는 2% 중후반대로 수렴하는 과정이라 보고 물론 물가는 내년에 많이 봐야 되겠지만 자, 4.6% 실업률 나와도 셧다운이다. 중부에서 그런 거 많았잖아. 그걸 감안하면은 잘 넘어갔어요. 하지만 샵룰에 적용될 수 있는 거는 1월달, 2월달까지 2달 정도 보면서 4.6% 계속 나오면 고용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자, 미국이 드디어 4% 밑으로 3.75%까지 내려왔죠.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뭐 정도 내린다는 게 어쨌든 금리 내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거는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K자 경제, 정시만 올려준다고 미국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저 뒤에 힘드신 서민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중요한 선거 있잖아요. 선거에 한해 진짜 내년 중요한 키인데 이 K자 경제, 정치와 경제를 합치려는 정시도 상승시켜야 돼. 그 다음 뒤에 힘드신 민생도 돈 풀면서 보필해야 돼. 되게 복잡했지만 착해진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물가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유가 전망을 다 보고 계시겠지만 유가가 트럼프가 막 다니면서 뭐 노벨 평화상도 있지만 잘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면이고 저희는 매일 WTI 기준으로 챙겨드리는데 뭐 브렌트유나 다 비슷합니다. 두바이나.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 기름을 제일 많이 쓰는데 생산국이 미국이라 하지만 중국이 상당하죠. 그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뭐 어디죠? 지금 뭐 천진 어디지? 심천 이런 가보시면 정말 첨단인 걸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기 어땠죠? 되게 좋아졌어요. 올해 들어서 미국의 신규 자동차들은 절반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물론 그게 약간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에서 유가 교통 부분에서 특히나 원유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또 내수도 사실 그렇게 확 안 오르기 때문에 중국 흐름에 대한 전체로 글로벌도 내수 때문에 줄고 있고 대신에 다니면서 뭐 사우디에 대해서 공급도 하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이 오펙 쪽에서 특히 오펙 플러스 러시아도 관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가가 공급 과잉되고 미국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에서 약간 작은 나라야. 가이아나라는 데서 엄청난 새로운 신규 원전이 발견됐어요. 하루에 100만 배럴인가 엄청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으로 내년에도
유가는 안정되리라 보는 게 맞아요. 어떤 물가의 가장 큰 부분이 안정되는 큰 흐름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2026년도에는 파월도 그랬지만 금리를 1, 2에 내릴 수 있다. 이런 흐름은 근본적으로 정신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중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큰 거 위주로, 잘하는 거 위주로 선별하셔야 되겠지만, 자, 진짜 많이 신경 쓰고 많이 공부하시겠지만 AI 빅뱅이 레벨업 됐어요. B2B에서 B2C로 넘어가고 3년 독점이었던 엔비디아 GPU에서 TPU, 그 다음에 트릴모션 릴륨으로 들어가고 이런 맞춤형 칩들이 개별로 나오면서 분명히 확장되고, 트럼프가 로봇에 대해서 행정명령으로 또 성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내년이 휴머로이드 로봇의 원년이다 보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늦게 봤지만 생각보다 빨라. 어쨌든 바로는 아니겠지만 뭐 옵티머스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 드리지만 그런 법으로 만들어지는 내년 보기 때문에 3년간 로봇 우리 테마를 중간중간 했듯이 로봇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따라오고 계속 된다 가는 놈만 간다 하든 시장의 투신과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되는 과정으로 보죠. 자, 올해는 3년 차고 사실 새로운 사이클이잖아요. 약간 옛날에 금리와 경기가 아니라 AI 빅뱅 사이클이라는 게 새롭게 생기면서 중요한 인물 샘 알트만과 함께 내년에 변화가 저는 좀 걱정. 물론 근데 그냥 꺾이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분명히 수익이 났다가 큰 기회를 주고 꺾일 수 있는 흐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겁내실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AI 성장은 계속된다. 가장 중요한 미국이 성장이 필요하고 AI 기술 패권에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정책이 가장 기본이고, 대신 빅테크는 차별화 효율화되는 게 상당히 가성비로 잘 되고 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체인과 구글 체인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체인이 그 누가 얘기했죠? 어쨌든 하워드 막스도 얘기했었나? 깨진 독점. 그동안 가던 게 아니라 좀 거친 박스로 갈 거라 보면서 그때 제가 약한 카나리아, 오라클이나 코이브, 물론 금요일날 되게 많이 왔어요.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구글 체인의 B2C라든지 비엔비디아 쪽이 한 30% 늘어난 과정에서 2개 정도 미국 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슈퍼 반도체예요. 이래든 저래든 로봇이든 B2B든 B2C든 앞으로 뭘 하든 다 걸친 슈퍼 반도체가 내년도 최소한 상반기에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자, 지금 보면 마이크론도 신고가 왔어요. 차트 다 보여드릴 건데 보고 넘어갈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그림 보셔야 되니까. 우리 매일매일 파트 2는 봐드리는데 항상 내용과 차트 사이클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필반지수 신고가 쳤다 떨어졌죠. 이번 주에 그렇게 하다가 잘 받치고 이 밑에까지가 아니라 머리 잘 들고 있고, 자, 브로더컴은 조금 퍼가 비싸죠. 암만 좋아도 40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제 들어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보시고, 자, 올해 들어서 가장 좋게 봤던 슈퍼반도체 마이크론보다 우리나라 삼전 한익이 좋아요. 이렇게 올랐어. 야, 하루 7% 올라가면서 결국은 실적도 너무 좋았고, 신고가 내는 흐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어쨌든 되게 강한 흐름들의 마이크론입니다. 자, 뒷단에 있는 카나리아, 요 박스에 바닥을 만든다 봐요. 내용들이 있는데 오라클과 코이브도 20% 넘게 올랐어. 어쨌든 얘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바닥 만들어지는 흐름들이 잘 넘어갔죠.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삼전 한이 왜 올라? 이거는 제가 외국인 주포 얘기 드리면서 컨트롤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 걱정하지 않고 올해 한 더블씩 수익 난 상태에서 외국인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급하게 볼 거 없다. 1월달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봐요. 슈퍼 반도체. 자, 여기에서 트럼프 정책이 또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올해 그 내년에 선거도 진심이지만 이 스타게이트를 진작 만들었어요. 스타게이트 얼마나 큽니까? 옛날 원자력 발전 그 미션처럼 큰 건데, 엔비디아 오픈에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자, 코이브, 그다음 소뱅 중동머니, 코이브가 들어갔어. 코이브가 원래 들어갔었나? 네, 코이브가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좀 세분한 미션이 있습니다. AI 관리 미션에다가 코이브가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20% 넘게 올랐어요. 자, 그다음에 오라클 올라온 것도 뒤에 내용이 있는데, 이 흐름들을 샘 알트만, 그 다음에 트럼프, 나머지 그 글로벌적인 빅테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핑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드렸지만 too big to fail to die, 쉽게 실패하기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흐름상 아직은 아니에요. 자, 틱톡의 미국 법인 되게 말이 많았죠. 트럼프와 어떤 중국의 기싸움이었는데 어쨌든 미국 법인은 매각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주 크죠. 아마 바이트댄스가 저는 내년에 상장한다 보는데 한 5천억 불 규모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의 합자법인 중에서 오라클 지분이 15%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니까 오라클이 반응 줬던 흐르면서
나쁠 때 막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박스를 만들면서 회복되고 있다. 자, 제가 올해 들어서도 그랬지만 23년에 AI 사이클을 처음 만들었던 오픈 AI 샘 알트만 정말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분이 정말 가성비고 돈을 만들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드레더를 막 발동하고 챗GPT도 빨리빨리 버전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계속 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인 버전이 내년 1분기에 나온다 했어요. 수익화되는 흐름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구독자가 엄청 늘었다. 물론 제미나이 3.6도 좋지만 이런 내용 때문에 또 엔비디아 그룹이 반등 줬던 그런 흐름이었죠. 박스 잘 만든다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알트만 AI의 미국 가장 큰 그룹에 같이 보셔야 되고, 자, 내년에 상장하는 그런 모멘텀 반다 그랬잖아요. 법을 만드는 모멘텀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3위라 봤던 그 엔스로픽을 얘기 드렸는데, 지금 IPO 관련해서 오픈에도 슬슬 이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 이번에 1,000억 불 정도 조달을 또 한다 그랬거든. 또 투자한다는 거야. 암만 딴 데서 뭐라 하든 안 빠지고 뭐 크게 간다고 보기 때문에 1,000억 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밸류가 5천억이 아니라 7천억 불 정도, 거의 스페이스X랑 비슷합니다. 둘이 경쟁이 내년에 정말 화두가 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 대 샘 알트만, 이게 계속 저는 대중 마케팅을 하면서 내년 버블에 불을 붙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IPO 얘기 나올지 볼게요. 엔비디아, HBX, 한이만이 하는 것도 미중 관계 우호적으로 보니까 뭐 중국이 반니 안 반니 그래도 이런 흐름에서 엔비디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인데 자, 좀 어렵더라도 한번 집중해 주세요. 자, 11월 달에 당규동성이 어떻다, 뭐 바퀴벌레 어떻다, 그다음 뭐 마이클 볼이 나와서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어땠죠? 다 틀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쪽에서 흐름들이 살아나고 있고, 이 흐름들이 저는 볼 때 2019년과 2020년의 대자비로 보거든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페드가 이번에 12월 때 FMC가 왔잖아요. 왔는데 그 상태에서 연준자산의 QT를 종식시키고 그 다음 QE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누구 QE가 아니라 하지만 저는 맞다고 봐요. 효과는 똑같다 보는데, 자, 2008년 서프라임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때 처음으로 QE 1, 2, 3를 처음 푸는 거야. QE 1, 2, 3를 이런 게 있다. 새롭게 나온 정책이에요. 그때 이제 파월들 연준들이 워낙 큰 금융이 오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올라가는, 연준자산이 올라가면 돈을 푸는 겁니다. 쭉쭉 풀면서 2009, 2010, 2011년까지 막 풀고 2015년대 이제 금리도 뭐 재료금리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들이 장을 받치는 유동성이야. 유동성이고 줄이면 QT입니다. 그때는 이제 긴축을 한다는 건데, 2019, 2020 왜 말씀드리냐면 2020년에 트럼프가 대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파월과 막 싸우고 살짝 줄였던 데가 언제죠? 줄였을 때가 QT를 한 거야. 그때 2018년에 그때 금리 올리면서 와장창거리고 장도 많이 빠졌는데, 연준 기준으로 가장 큰 세계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파월 어쨌든 이렇게 QT를 해서 자금을 줄이면서 2019년도 장이 좀 빌빌댔거든. 사실은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2019년 말부터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QE예요. 연준이 자산을 푸는 거지. 그때도 어쨌든 파월과 막판에 맞춰서 2020년 트럼프니 대선 도와줄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풀면서 2020년에 대선을 준비했습니다. 딱 지금 같은 거야. 물론 내년 대선 아니지만 중간 선거 있잖아요. 정말 크거든. 트럼프한테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 게 흐름들이 이제부터 서서히 저는 나온다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년 대선에 겹쳐서 2020년으로 장이 빵 떼야 되는데 확 빠졌다 갔잖아. 갑자기 이제 뭐 100년 만에 팬데믹, 블랙스완이죠. 물론 내년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 흐름 나오다 보니까 더 유동성 풀면서 왕창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팬데믹은 안 와도 유동성을 풀 수 있는 흐름으로 저는 바뀐다 봅니다. 연준에서 볼 때 이 흐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자, QE는 RMP라 했지만 같은 효과라 봅니다. 월 400억 불, 이런 부분이 은행에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원래 보면 말년에 이제 파월이다, 이제 5월까지 임기인데 저는 균형적으로 봤어요. 어쨌든 리세션을 미국을 잘 이끌어 왔잖아요. AI도 키웠고 했는데 시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매파라 보는 거야. 사실 그런 게 맞는 것도 금리를 워낙 안 내려주긴 했고 전 세계에서 미국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 물가 걱정했잖아. 어떻습니까? 뭐 관세도 안 보다 있지만 아직 안 오고 있거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말대로 물가 2.6이나 나오고 지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매파라 보는 게 맞아요. 아마 그거를 잘 의식했는지 막판에 금리나 이렇게 QT 돈을 풀어주면서 트럼프를 좀 도와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충분히 새로운 연준 의장도 내년까지 같이 가겠죠.
자, 그런 흐름에서 오늘 파월이 뭐라 했죠? 또 내년에 2026년에 미국은 성장은 올라가고 물가는 다운되며 고용은 유지된다. 아주 장밋빛 전망을 전망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 뭐였죠? AI 성장, 생산성, 효율성이 올라간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어쨌든 파월이 볼 때도 AI에 대한 성장과 효율성을 되게 크게 본 거죠. 물가는 물론 챙겨봐야 되겠지만, 자, 거기에서 정말 트럼프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지금도 물론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SRF를 서서히 풀어준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뒤 온갖 거를 다 장치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스탠딩 레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결국은 은행들한테 연준의 돈을 꽂아 쓸 수 있는 규제를 없애버렸어. 은행들이 안만 쓰고 은행이 할 수 있는 연준에다가 1한도 500억 불 정도 뷰처를 빌려갈 수 있는데 없애버렸어. 마음대로 쓰라는 거지. 마음대로 쓰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은행에서는 상당히 큰 유동성이 될 수 있다. 미국채 갖고 있으면 은행이 연준 자금을 무제한 쓸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어떤 대선을 위한 QE를 풀어줬던 연준처럼 2020년도 대선 준비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 봅니다. 또 가장 중심은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자,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헤셋 그랬다가 갑자기 워시 올랐다가 이제 월러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누가 되든 파월보다는 덜 매파겠죠. 덜 매파인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베센트가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시장의 신뢰를 깎아먹지 않으면 트럼프 흐름대로 파월보다는 좀 비둘기적으로 저는 가리라 좀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 바이든의 돈 살포하는 보조금 얼마나 많이 욕했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도 보고 계시죠. 뭐 지방선거가 볼 수 있는데 많이 패배하고 지지율이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30%도 가 있기 때문에 당장 바이든 불 떨어졌지. 정치를 위해서 어쨌든 이 공화당식 그런 것보다 민주당식으로 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 배당한다 그랬죠. 내년에 인당 뭐 1,000불, 2,000불씩 다 준다 그랬잖아. 1억 명, 2억 명씩. 군인도 우리 크리스마스 전에 1,776불씩 다 준다 그랬습니다. 자, 신생학을 해서 트럼프 계좌를 만들어 준다 그랬어. 4년 차잖아요. 뭐 내년부터인가 3년 동안 신생아들한테 1,000불씩 다 꽂아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학자금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돈을 살포하면서 포퓰러 넘어갈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관세를 먼저 때렸지만 그 다음에는 옷밥은 만들었던 감세 한 해입니다. 드디어 이제 감세 세금을 깎아주면서 성장을 키우겠다는 거죠. 기업이든 고소득자든 둘 다 챙기는 거죠. 2026년은 최고의 세금 면세 한 해가 될 것이야. 본격 감세할 거야. 그 돈들이 옷밥업에서도 수조 불 정도 돈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농민 지원, 아동 돌봄 지원 등 계속 돈을 푸는 정책이야. 어떨까요? 이 부분이 저는 내년 초에 유동성으로 증시에 먼저 반영이 되리라 봅니다. 야, 매년 재정적자 1조 달러잖아. 그래서 뭐 관세를 때리니 뭐 몇 달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옷밥을 본격적으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는 내년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던 보조금이지만 다른 방식의 트럼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지. 거기에다 감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많은 재정적자 어떡할 거야? 물론 꼼꼼한 베센터가 뒤에서 금리 일단 막 눌러. 자, 우리 어쨌든 10년물 금리로 매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괜찮아요. 관세 때문에 돈을 땡기고 그다음에 개혁과 성장을 해서 돈도 많이 벌게 해줄게. 그 은행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국제 수준을 늘려놨습니다. 이런 는 봤을 때는 당장 터질 건 별로 없겠죠. 이런 유동성이 정말 중요하다. 자, 요 그림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다가 말았는데, 자, 그러면 장이 정말 좋아지겠네요. 미국 날아가겠네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닌 게, 자, 이게 그 다이몬이 물론 저는 조금 안 좋게 보지만 JP모건에서 항상 가는 그 서베이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도 단기적으로 살짝 출렁거리고 박스하단 찍었지만 매니지먼트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역대로 미국장에 대해서 호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금 비중이 가장 낮기 때문에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한다기보다는 차별화돼서 아직은 저는 박스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가 어쨌든 계속 버블을 만들 거라는 거야. 내년 초 이런 흐름들 유동성 때문에 흐름들이 연초부터 타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버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게 상장을 한다는 붐업 친구 일론 머스크. 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보는 게 이분의 어떤 붐업이나 팬덤이나 대중 마케팅은 어마어마합니다. 말만 그런 거 아니죠. 사실 또 보면 이번에 정치 때문에 뭐 도지가 하고 온갖 글로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사이클이 좀 안 좋았단 말이야. 거기에서 스페이스X를 내년 5월 6월 달에
뭐 스타링크 최대한 수익화 만들겠지만 이 붐을 만들 거라 저는 보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갈 때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 저는 조금 늦게 보지만 생각보다 좀 빨라지면서 FSD가 실제로 월구독으로 팔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돈을 보면서 리비안 있죠. 리비안 요번에 자체칩 만든다, 자율주행 한다 그러니까 급등했어요. 물론 사는 건 아니겠지만, 또 반대로 우버 같은 게 빠지면서 그 테슬라의 이런 자율주행 흐름을 충분히 받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났잖아요. 이런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저는 조금은 저 경기하는 왔다 갔다 부패한 면이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또 반대로 진짜 퍼가 200배가 넘거든. 근데 지금 가성비 시대에 올라갈 수 있냐? 이게 수급적인 면이에요. 모멘텀적인 면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함께 이런 흐름들의 붐업 마케팅, 대중에 들어올 수 있는 막 슈팅된 흐름들을 만들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샘 알트만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년에 넘어가면 B2C, AGI까지는 아니겠지만 대중들이 체감할 거거든. 정말 체감할 거기 때문에 야 이게 AI야 하는 어플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미나이 3.0과 구글의 이번에 그 나노 바나나가 아마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흐름대로 뭐 이제 엔소로픽과 함께 IPO로 보는 것들이 기업 버블 마케팅에 붐업되는 내년에 버블링 과정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도 AI 빅테크도 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잖아요. 또 빌려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하잖아. 이런 흐름이 부채 사이클로 내를 키울 수 있는 흐름들을 봅니다. 자, 그동 말씀드리는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 우리나라 6월달에 지방선거 있죠. 이 선거 안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장은 당연히 받쳐줄 흐름들이 나올 거고 아주 큰 기회가 먼저 올 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그런 다음에 버블 뭐 터지니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버블이 나올 수 있는, 밤이 나올 수 있는 위기가 공존한 한 해라 저는 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먼저 정시 선반영하고 우리 기회를 누리고 그 다음에 경제 기표가 나중 후반영되기 때문에 그때 조심하면 돼요. 매일 챙기죠. 자, 26년의 투자 전략은 여전히 미국은 단기 박스라 보지만 AI가 차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뭐 테슬라 특별히 보는 것도 있고, 아직 우리는 슈퍼 반도체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슈퍼 반도체 제일 좋고, 근데 헬스케어로 분사되는 흐름을 드라켄밀러, 하워드 막스, 글로벌 IB 말씀드리면서 이미 10월, 11월 달에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바이오에서도 같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국장 분산하고 내년에는 중국을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라도 말씀드리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매일 챙기고 있지만 물가, 고용, 금리, 환율 정말 중요하고 그죠. 자, 2026년에 리스크가 있는데 AI발 해고, 정책발 인플레, AI 뉴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지. 또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AI발 새로운 뉴스라든지 트럼프가 이렇게 돈을 풀고 포퓰리즘 막 하다 보면 지금 좀 쭈그러져 있지만 트럼프발 부메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거 있죠. 항상 균형적으로 말씀드릴 때 자, 10월 중순이었나요? JP모간의 다이먼이 나오면 저는 반대로 보잖아. 이분은 살짝 인간지표 같은 분인데 어쨌든 다이먼이 3억 오면 큰일 났어. 바퀴벌레 나오고 지금 나오면 뭐 자동차 대출 하면서 좀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슈퍼 쏠림 10월 달에 급등을 내버렸잖아. 다이먼 얘기 안 좋게 나오죠. 그런 흐름들은 물론 참고로 봐서 우리는 했지만 단기동성이 어떻게 됐죠? 그것 때문에 파월 연준이 또 풀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은 안 맞아도 이런 그 닥터 둠들의 논리는 항상 챙겨봐야 돼요. 저도 물론 장을 좋게 보지만 왜 안 좋게 보지? 비가 오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는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이클 버리가 11월 달에 장을 막 꺾이면서 별별 얘기 다 했잖아요. 나는 풀숏을 때렸어. 2008년에 기억나지 않느냐? 엔비디아, 팔란티아 풀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지금은 물론 그 사람도 돈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자, 마이클 버리 최근 근황이 어떻죠? 야, 테슬라 너무 비싼데 테슬라 때린다 이러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테슬라가 그래서 신고가 나면서 그분 얘기하고 신고가 나버렸어요. 오히려 기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자, 그다음 마이클 버리는 야,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너무 버블링 되면 이분은 성향이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한번 터질 수 있다. 저는 그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닥터 둠들의 논리도 뭐 사이클적으로 참고를 하겠지만 내용은 항상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제가 오늘 박스 얘기 좀 드렸고 기본을 좀 잡았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정리한 이후에 우리나라 구체적인 거는 2부에서 뛰어나와 볼게요. 2부에 연말 행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꼭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넘어갈게요.